탈레반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근데 이 탈레반을 처음 키워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 나라 파키스탄이에요. 돈도 대줬고 무기도 줬고 전쟁하는 법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서로를 향해 포를 쏘고 전투기를 날리는 사이가 됐습니다. 자기가 키운 존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130년 전 영국인 한 명이 지도 위에 선을 하나 그으면서 시작됩니다. 1893년 영국 식민지 시대로 가볼게요. 당시 영국은 인도 대륙 전체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을 올려다 보니까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집어삼키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뻗고 있었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이대로 내려오면 자기네 보물 창고인 인도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영국이 떠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사이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를 벽으로 쓰자,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계산이었어요. 영국 외교관 한 명이 아프간 왕을 찾아갑니다. 이름이 모티머 듀랜드. 이 사람이 지도를 펼치더니 자를 대고 선 하나를 쭉 긋습니다. 2600km가 넘는 긴 선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영국령 인도, 저기는 아프간 땅, 이 선이 바로 듀랜드 라인입니다. 오늘날까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남아있는 국경선이에요. 문제는 이 선이 파슈툰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버렸다는 겁니다. 파슈툰족은 아프간에서 가장 큰 민족이에요. 동시에 지금의 파키스탄 북서부에도 수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결혼도 하는 한 핏줄인데 어느 날 영국 사람이 와서 선 하나 긋더니 너는 이쪽, 너는 저쪽이라고 갈라놓은 거예요. 한 마을이 둘로 나뉘고 형제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았잖아요. 식민 지배자가 자기 편의대로 그은 선 하나가 독립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분쟁의 불씨가 되는 그 패턴 말이에요. 아프간과 파키스탄도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이 국경선을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간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라 영국이 총칼을 앞세워서 강제로 그은 선이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반면 파키스탄은 이 선이 합법적인 국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두 나라 사이에 깔려있는 첫 번째 지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서막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시간을 좀 빨리 돌려서 197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냅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고 낙하산 부대가 카불 상공에서 내려왔어요. 명목은 아프간 공산주의 정부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점령이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해요. 산골 마을의 농부도 도시의 교사도 총을 들었습니다. 이 저항 세력을 무자헤딘이라고 불렀어요. 이슬람 성전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맨손으로 세계 최강 군대 중 하나인 소련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냉전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하는 미국이 뒤에서 움직인 거예요. CIA가 무자헤딘한테 무기와 자금을 대기로 합니다. 암호명 사이클론 작전. 근데 미국이 직접 무기를 전달하면 소련과 정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배달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의 정보기관 ISI가 CIA에서 받은 무기와 돈을 아프간 무자헤딘에게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넘겨준 게 아니에요. ISI가 직접 무자헤딘을 훈련시키고 어떤 세력에게 얼마를 줄지까지 결정했습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미국의 돈과 무기가 자기 손을 거쳐가니까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을 확 키울 수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파키스탄은 아프간의 무장 세력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10년간의 전쟁 끝에 소련이 물러납니다. 1989년 소련군 철수. 초강대국이 아프간이라는 산악국가에서 피를 흘리며 꼬리를 뺀 거예요. 미국은 환호했고 파키스탄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련이 떠나자마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함께 소련과 싸우던 무자헤딘 세력들이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 총을 돌린 겁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를 놓고 내전이 시작됐어요. 군벌들이 각자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카불에는 하루에도 수백 발씩 로켓이 날아들었습니다.
나라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때 어디 있었느냐?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소련이라는 적이 물러났으니 미국한테 아프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퍼부어서 무장 세력을 키워놓고는 뒷수습 없이 빠진 거예요. 이 무책임한 퇴장이 이후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벌어질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자,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파키스탄 ISI가 다시 움직입니다. ISI에게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아프간에 자기 말 잘 듣는 정권을 세우는 것.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항상 인도라는 거대한 적과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앞쪽에 인도, 뒤쪽에 아프간. 만약 인도와 전쟁이 나면 앞뒤로 협공당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뒤쪽에 아프간은 우리 편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뒷문을 잠그고 싶었던 거예요. 뒷문이 열려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파키스탄한테 아프간이 바로 그 뒷문이었습니다. ISI가 이 뒷문을 잠글 열쇠로 고른 게 있어요.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지역의 이슬람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탈레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룹의 중심에 물라 오마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소련과의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은 전직 무자헤딘 전사였어요. 내전의 혼란 속에서 군벌들의 부패와 약탈에 이를 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옛 전우들과 종교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언해요. 우리가 이 혼란을 끝내겠다. 이슬람의 율법으로 질서를 세우겠다. 물론 탈레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파키스탄의 창작물이라고 하면 과장이에요. 내전에 지친 아프간 사람들 사이에서 자생적인 지지 기반도 있었고 물라 오마르 본인의 전쟁 경험과 종교적 카리스마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꽃이 아프간 전체를 삼킬 수 있었던 건 ISI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쏟아부었고 무기를 보냈고 군사 고문관을 파견해서 전투 전술까지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보탰어요. 사우디 왕실은 자기들이 믿는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신앙을 아프간에 퍼뜨리고 싶었거든요. 파키스탄이 군사적 뼈대를, 사우디가 재정적 살을 붙여준 셈입니다. 이렇게 합작으로 키운 탈레반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칸다하르의 작은 모임이 2년 만에 아프간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1996년 수도 카불 함락, 파키스탄으로서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뒷문에 자기 말 잘 듣는 경비원을 세운 셈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불길한 일이 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한 손님을 초대해요.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라는 국제 테러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탈레반은 빈 라덴에게 아프간 땅을 내어줬어요. 마음껏 활동하라고. 빈 라덴은 산악지대에 훈련 캠프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지하디스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탈레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이 옵니다. 비행기 4대가 미국 본토를 공격해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이 불에 탑니다. 3,000명 가까운 사람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 라덴의 알케다가 아프간 땅에서 기획한 공격이었어요. 미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군대가 아프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출발 직전 파키스탄에 전화가 갑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가 파키스탄 정보기관 수장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너희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라. 파키스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요. 결국 파키스탄은 미국 편에 섭니다. 자기가 직접 키운 탈레반을 상대로 미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미국은 아프간을 폭격했고 탈레반 정권은 2달 만에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파키스탄이 아주 묘한 행동을 시작해요. 앞에서는 미국한테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도망치는 탈레반 지휘관들에게 슬그머니 문을 열어준 겁니다. ISI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정보를 흘려주고 나중에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가 싸울 수 있게 도왔어요. 이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나토 기밀문서 유출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양다리를 걸쳤느냐? 파키스탄의 속셈은 이랬어요. 미국이 영원히 아프간에 있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 지쳐서 떠날 거다. 그때 다시 탈레반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완전히 버리면 안 된다. 미국한테는 동맹인 척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내면서
탈레반이라는 패를 몰래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다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국과 싸우던 전사들 중에 파키스탄 출신이 상당수 있었어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 편에 서기 전까지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부가 돌아서서 미국을 도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이었어요. 어제까지 우리를 격려하던 정부가 오늘은 우리를 잡으러 오는 미국한테 활주로를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조직을 만듭니다. 2007년 공식 결성, 이름이 테흐리크-에 탈레반 파키스탄, 줄여서 TTP, 파키스탄 탈레반이에요. 아프간 탈레반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별개의 조직입니다. 다만 뿌리가 같고 이념이 통하고 서로 돕는 사이예요. 핏줄이 이어진 사촌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TTP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미국에 붙은 파키스탄 정부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이 조직이 파키스탄 안에서 테러의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군기지가 습격당하고 경찰서가 폭파되고 시장 한복판에서 자살 폭탄이 터졌어요. 그 중에서도 온 세계가 말을 잃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육군 공립학교. 아침 수업이 한창이던 이 학교에 TTP 무장대원 6명이 담을 넘어 침입합니다.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무장대원들은 강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하나하나 돌며 아이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숨졌습니다. 그날 목숨을 잃은 사람 149명, 그중 142명이 학생이었어요. 파키스탄이 직접 키운 탈레반이라는 뿌리에서 파키스탄을 향한 칼이 자라난 겁니다. 그 칼이 학교의 아이들까지 베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국이 그은 선이 민족을 쪼갰고, 냉전 때 미국과 파키스탄이 아프간에서 무장 세력을 키웠고, 소련이 떠난 뒤 파키스탄은 사우디에 돈을 등에 업고 탈레반을 만들었고, 미국이 쳐들어오자 양다리를 걸쳤고, 그 와중에 TTP라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인과관계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면 지금의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가 완전히 보입니다. 2021년 8월 미국이 드디어 아프간에서 철수합니다. 파키스탄의 예측이 맞은 거예요. 20년 만에 미국이 지쳐서 떠났습니다. 미군이 빠지자 아프간 정부군은 종이처럼 구겨졌어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고 다시 아프간의 주인이 됩니다. 파키스탄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당시 총리 임란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인들이 드디어 노예의 사슬을 끊었다. 자기가 수십 년간 키워온 세력이 아프간 전체를 차지했으니 축배를 들만했죠. 뒷문에 경비원이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이 축배의 잔이차에 비기도 전에 파키스탄은 끔찍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 TTP가 아프간 땅을 자기 집처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간 정부가 자기 사촌격인 아프간 탈레반이니까 TTP 입장에서는 이보다 안전한 곳이 없는 겁니다. 아프간에서 편하게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을 공격한 다음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와서 숨으면 되니까요. 파키스탄이 아프간 탈레반 정부에 요구합니다. TTP를 단속해달라. 아프간 탈레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TTP가 우리 땅에서 활동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전부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아프간 탈레반만 모른다고 버틴 겁니다. 왜 안 잡느냐?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TTP는 아프간 탈레반의 전우예요.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했을 때 TTP의 전신이 아프간 탈레반을 숨겨주고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피를 흘린 사이인데 이제 와서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째,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이 TTP를 강하게 압박하면 분노한 TTP 전투원들이 아프간 탈레반의 진짜적인 ISIS-K로 넘어갈 수 있어요. ISIS-K는 이슬람 국가의 아프간 지부인데 탈레반 자체를 배교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TTP를 건드렸다가 ISIS-K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놔두는 쪽을 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 내 테러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테러와 분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년보다 7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내가 키운 아프간 탈레반이 보호해주고 있는 TTP가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이 기막힌 구조에서 파키스탄은 점점 인내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2025년 10월 참다 파키스탄이 먼저 주먹을 날립니다. 공군 전투기가 아프간 수도 카불 상공을 날았어요. TTP 지도자를 노린 공습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에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과거에 직접 키워준 탈레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심장부에. 양국 군대가 일주일 넘게 국경을 따라 싸웠고 카타르와 튀르키예가 급히 중재에 나서서 겨우 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은 모래성이었어요. 4개월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2026년 들어 파키스탄 곳곳에서 테러가 쏟아졌어요. 2월 6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자살 폭탄이 터져 32명이 숨졌습니다. 이건 TTP가 아니라 아이시스 계열 조직의 소행이었어요. 10일 뒤에는 국경지대 초소에 TTP 자살 폭탄범이 달려들어 군인 11명과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TTP든 아이시스든 아프간 땅을 거점으로 삼는 무장 세력들이 사방에서 파키스탄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분노가 한계점을 넘었어요. 2월 21일 밤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들이 다시 아프간 상공을 날았습니다. 아프간 동부 3개 주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파키스탄은 무장 세력 캠프를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아프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가옥이 파괴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잔해 아래 깔렸다는 거예요. 유엔도 민간인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5일 뒤인 2월 26일 아프간 탈레반이 선을 넘습니다. 국경 전역에 걸친 대규모 보복 공세를 선언한 거예요. 파키스탄 군사 거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대응은 역사적이었어요. 가즈브 릴 하크, 진실을 위한 분노라는 이름의 군사 작전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간의 주요 도시들을 직접 폭격합니다. 카불에서는 한밤중에 탄약고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폭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몇 시간 동안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카불 시민들은 창문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끊이지 않는 구급차 사이렌을 들어야 했어요. 칸다하르에서는 더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 중 하나가 탈레반 창설자 물라 오마르의 옛 자택이었어요. 이 건물은 탈레반 자살 특공부대의 기지로 쓰이고 있었는데 현 탈레반 최고 지도자의 거처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이 자기가 키운 탈레반의 성지를 폭격한 거예요.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넘쳤다.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는 공개 전쟁이다. 이후 전선은 아프간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파키스탄은 미군이 20년간 쓰던 바그람 공군기지까지 타격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경납고와 창고가 파괴된 모습이 선명했어요. 일부 구간에서는 파키스탄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아프간 영토 안의 초소를 직접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탈레반은 어떻게 맞섰느냐? 전투기가 없으니 하늘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소형 드론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내부를 향해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파키스탄은 대부분 격추했지만 드론 하나가 여학교 근처에 떨어져 학생이 다치면서 전국에 드론 비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TTP 지도자도 가세해서 조직 전원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프간 탈레반을 도와 파키스탄 전역에서 공격을 강화하라. 전쟁이 파키스탄 내륙 깊숙이까지 온라인까지 번진 겁니다. 양쪽 다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독립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쟁의 안개 속에서 확실한 건 딱 하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장면을 좀 넓게 바라볼게요. 파키스탄이 1990년대에 직접 키워준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탈레반의 품에서 자란 TTP가 파키스탄을 공격하고 있고요. 파키스탄은 자기가 키운 탈레반의 수도를 폭격하고 있어요. 그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옛날에 가르쳐준 전투 기술로 파키스탄에 맞서고 있고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자기를 향한 가시나무로 자란 건데 이제 그 가시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끼 자루도 원래 그 나무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전쟁을 지켜보는 주변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속셈이 다르거든요. 인도는 파키스탄의 오랜 숙적이에요. 파키스탄이 서쪽에서 전쟁에 발이 묶이는 건 인도한테 나쁠 게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탈레반 외무장관이 뉴델리를 방문했어요.
탈레반 고위 관료가 인도를 찾은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파키스탄의 꼭두각시였던 탈레반이 이제는 파키스탄의 최대 적국인 인도와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중국은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거대한 인프라 사업을 깔아놓고 있어서 전쟁이 나면 투자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양쪽 사이에서 열심히 중재를 시도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2025년 7월에 세계 유일하게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채우겠다는 계산이죠. 미국은 파키스탄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군 수뇌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직접 개입은 없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모두 얽혀있는 지정학의 화약고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양쪽 정부가 서로를 향해 포를 쏘고 전투기를 날리는 동안 그 아래에서 짓밟히는 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엔이 열흘간 확인한 아프간 민간인 피해만 사망 56명, 부상 129명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이건 유엔이 검증할 수 있었던 최소치입니다.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탈레반 정보기관이 국내 언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거든요. 공습 피해 지역을 보도하지 마라, 사진을 찍지 마라, 숫자를 공개하지 마라. 탈레반 소속 기자만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피해 규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프간 동부 쿠나르주에서는 2025년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촌에서 살던 사람들 위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어요. 650가구가 또다시 짐을 싸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번 지진을 피해온 사람들이 또 다른 재앙 앞에서 다시 달아나는 거예요. 유엔에 따르면 11만 5천 명이 넘는 아프간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탈레반이 북부 지역의 민간인들을 강제로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예요. 파키스탄에서 추방당해 돌아온 형제 2명이 국경에서 가족과 분리된 뒤 그대로 전투에 동원됐습니다. 가족은 이들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라 밖에서는 추방당하고 나라 안에서는 총알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 어떻게 끝날까요? 솔직히 밝은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아프간 탈레반은 TTP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전우를 벌일 수도 없고 버리면 더 위험한 ISIS-K가 커지니까요. 파키스탄 군부는 탈레반이 TTP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보여주기 전까지 작전을 멈출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2025년 10월에도 휴전에 합의했다가 4개월 만에 더 큰 전쟁으로 되돌아왔잖아요. 협상이 실패하면 다시 싸우고 싸우다 지치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고 또 결렬되면 다시 싸우는 위험한 순환. 지금까지의 패턴이 정확히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30년 전 영국인이 자로 그은 선 하나가 민족을 쪼갰습니다. 냉전 때 미국과 파키스탄이 아프간에 무장 세력이라는 불씨를 심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떠나자 뒷수습 없이 빠졌고 파키스탄은 사우디의 돈을 등에 업고 그 불씨로 탈레반이라는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에서 TTP라는 불똥이 튀어서 파키스탄 자신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물이 떨어진 곳은 아프간의 집과 학교와 모스크였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키운 불은 영원히 내 뜻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대는 건 불을 지핀 사람이 아니라 불 근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국경 양쪽에서 포성을 들으며 잠 못 이루는 가족들, 학교가 문을 닫아갈 곳을 잃은 아이들, 고향을 등지고 또다시 길 위에 선 11만 5천 명의 난민들, 130년 동안 꼬이고 꼬인 이 매듭을 누군가는 풀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